네, GTQ 1급 시험 문제 유형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Q 1급 시험은 패턴 자체는, 문제에 대한 패턴 자체는 2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출제되는 즉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처리하셔야 될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2급보다 양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2급보다 조금 더 내용 숙지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기본적인 작업 패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2급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혹시나 2급을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2급 준비를 해보셨던 분, 그런 분들께서는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시험의 특징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GTQ 시험이 기능 위주의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작품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실무에 직접적인 활용을 하는 부분하고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시험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개수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는 각각의 어떤 요소, 디자인적인 요소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선택 영역을 만드신다든가 또는 효과를 부여하시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좀 뭐랄까요, 많이 소요가 되실 겁니다. 따라서 1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연습을 해서 시험장에 가시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포토샵을 처음 하시는 분들 또는 초급이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하셔서 시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 기존에 포토샵을 써보셨던 분들이나 포토샵을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다 마스터를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그다지 부담을 갖지 않고 시험을 보셔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 대한 유형 분석을 저랑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또 학습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문제가 완성이 되어 가는가,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해서 동영상 강의를 조금 지겨우시겠지만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숙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따라 해보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1급 문제고요. 1급 문제고, 자, 문제 유형은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A형과 B형이 있는데, 유형은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실제로 시험장 감독에 가서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 영역을 만드시는 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형별로 약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은 좀 복불복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막 되게 어렵다거나 난이도가 아주 막 크게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연습을 충분히 해 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나와 있듯이 90분입니다. 시험지를 배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시험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이 감독관 PC로 전송을 하고 시험 종료를 모두 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90분 내에 모든 문제 파일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독관 PC로 전송까지 모두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목하고 급수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겠죠.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험번호 성명을 작성을 하십시오. 여기다 작성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안 쓰시면은 시험이 결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수험번호하고 성명 꼭 쓰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문제번호라고 하는 파일 형식을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중간에 사이트기가 들어간다거나
대소문자를 잘못 쓰신다거나 수험번호가 틀린다거나 이름이 틀린다거나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전송 프로그램 자체에서 정확하게 파일명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파일이 없다고 나오실 겁니다. 그럴 때는 감독관을 갖다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10중 8구 여러분들의 그 저장 경로나 파일명이 잘못된 거니까 다시 한번 잘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혹시나 그래도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감독관을 부르셔서 감독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장 위치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내문서에 GTQ라는 폴더에다가 저장하셔야 되고요. 간혹 가다가 뭐 내문서에다 저장하신다든가 아니면 시험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GTQ 안에 이미지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 그 폴더 안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말한 대로 파일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경로는 GTQ 폴더 안에 있는 곳에다가 파일을 저장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은 이런 식으로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JPG 파일하고 PSD 파일을 두 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뒤에 확장자가 JPG가 있습니다만 PSD 파일도 꼭 만들어서 같이 넣으셔야지 원본 없으시면은 아주 엄청난 데미지가 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문제 세부 조건에서는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버전이 한글 버전으로 시험 보시는 분도 있고 영문 버전으로 시험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필터명이라든가 레이어 스타일 같은 효과 같을 때 여기에서 영문으로 앞에 표시가 되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는 한글 버전이죠.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또 여기를 보시고 맞추셔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버전에 그러니까 영어 버전 그 다음에 한글 버전으로 시험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거는 영어 버전 보시는 분들 그다음 뒤에 거는 한글 버전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한 파일명 그 다음에 저장 위치 자, 이럴 때 전송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전송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파일명, 경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하실 때 자,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GTQ 시험 같은 경우에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PC에 오류가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키보드나 마우스에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자리를 옮겨야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연장 시간을 여러분들이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연장 시간은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주기 때문에 10분마다 한 번씩은 저장을 하시는 게 요 시험을 보시는데 있어서 미리 시험 보기 전에 그 담당 그 감독관님이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저장을 하나도 안 해놓고 문제를 다 해놨는데 저장을 안 해놓고 그냥 포토샵 안에다가 이렇게 쌓아만 놓고 있었다. 그러면은 수험생의 책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던 파일들은 10분에 한 번씩 정도는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실례로 제가 감독을 보던 와중에 여름에 그 전기 사용량 때문에 시험 도중에 정전이 된 적이 있었어요. 정전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모든 학생들한테 이미 숙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10분 이상의 연장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분에 한 번씩 저장을 한다는 전제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20분을 달라 30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가 안 되니까 이 동영상을 강의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를 하셔서 최대한 10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전송하시고 그 다음에 전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안 전송 같은 경우에는 저장은 내 PC에다 하는 거지만 답안 전송 같은 경우에는 감독관 PC로 여러분들의 파일을 갖다가 보내시는 거고요. 저희 감독관 PC에서는 전송을 하시게 되면
현재 내 시험 진행 상황 상태를 앞에 있는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옮기신다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답안 파일을 다시 옮긴 위치로 다시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저장, 그 다음에 전송, 요 내용을 꼭 10분에 한 번씩은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전송과 그 다음에 저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PC에다가 하시는 거고요. 전송은 감독관 PC에다 넘겨주는 겁니다. 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 그리고 이 답안 전송 같은 경우에는 누적기이기 때문에 내 PC에서 바뀐 사항을 지속적으로 감독관 PC에다가 누적시켜 놓는 겁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에 저장한 파일이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저장하지 않고 전송할 경우에는 이전 내용이 전산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먼저 내 PC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 PC로 전송을 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죠. 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시면 요즘에 뭐 보조기억 장치라고 해봤자 USB 밖에 없겠죠. 물론 웹하드 외장 하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USB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수단 메신저 네트워크 절대 하시면 안되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핸드폰도 가지고 가시는 핸드폰은 시험 전에 모두 종료를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는 고사장에서 쫓겨나실 수도 있고요. 쫓겨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GTQ 시험이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행하는 자격 시험을 2년간은 여러분들이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뭐 자격 시험 안 볼 건데 나 이것만 볼 건데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가 조금 어린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나 또는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등등등 해서 자격증 취득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큰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 동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뭐 부정 얘기를 하시거나 그럴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이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해서 여러분들 임의대로 막 그냥 퇴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퇴실하실 때는 반드시 전원 동시에 퇴실을 하셔야 되고요. 시험이 먼저 끝났더라도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지금은 여러분들 그 시험이 전송하고 시험 마무리가 아니고 마지막에 내가 전송한 파일을 확인까지 모두 하고 난 다음에 그 파일이 맞는지에 대한 동의, 내가 보낸 파일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동의 부분까지 다 해주셔야 시험이 종료가 됩니다. 그 전에 퇴실하시게 되면 역시 여러분들은 다음에 다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답안 작성 요령 부분인데요. 답안 작성 요령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수험자 등록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그 시험 보는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셔야겠죠. 입장을 하시고 나서 수험번호 입력하고 이제 주의사항 들으시고 대기 상태에서 시험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답안 파일을 갖다 만드시겠죠. 만드시고 지속적으로 전송, 물론 저장을 먼저 하셔야겠고요. 그래서 답안 전송과 그다음에 답안 저장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뭐 당연한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시작 전에는 내문서의 GTQ 폴더에 가시면 이미지라는 폴더가 없습니다. 이미지라는 폴더가 없는데 이 폴더는 시험이 시작이 되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치르기 전에 뭐 이미지 폴더가 안 보인다고 질문하시는 그 수험생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자, 이 이미지라는 폴더는 시험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생성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미지의 사이즈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주어진 문제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자기가 임의대로 그냥 막 제작을 하시면은 안 되겠죠. 뭐 당연한 거고요.
총 시험 100점이고요. 여러분들 합격은 70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점수는 문제별로 차등 배분입니다. 라는데, 여러분들 시험 보시게 되면, 각 시험 문제별로 해서, 거기에, 점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 문제마다 주시는 점수죠. 그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는 100점을 주고, 감점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감점을 갖다가 최대한 줄이셔서 70점 이상 점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고, 언급하지 않은 조건은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간혹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간혹가다가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눈금자 단위는 픽셀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편의를 위해 주어진 눈금자라고 있는데, 문제 파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왼쪽하고 오른 위에 룰러 자툴이 나옵니다. 눈금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주어진 문제와 같이 작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GTQ 시험은 여러분들 시간 안에 4문제를 소화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기능 위주의 채점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게 화면상에서 그림 배치라든가 그림 크기 같은 부분을 시험지에다가 막 줄을 이렇게 쫙쫙 이렇게 그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 파일을 또 꺼내서 거기에 맞춰서 또 가이드를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씩 해서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GTQ 시험 같은 경우에는 화면 구성 자체가 주어진 문제하고 아주 현저하게 다르지 않으면 그다지 크게 감점 요인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운데 있어야 될 그림이 누가 봐도 왼쪽으로 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되겠지만, 가운데 있는 그림을 가운데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해서 맞춰 놓는다. 이런 정도의 유도리는 분명히 있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화면상에다가 눈금자를 이용을 해서 가이드를 잡고 작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많이 연습이 돼 있으신 분들이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포토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또는 초보라고 하시다 보면 그렇게 가이드 작업을 하시는 거는 글쎄요, 물론 필요하시면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파일하고요, 여러분들의 이미지 파일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라면 눈으로 맞추셔도 됩니다. 눈으로 맞추는 방법 외에도 16등법을 분법을 이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개인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체에 대한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굴림이나 도둠, 영어는 아이리얼로 작업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기본 서체 쓰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본 서체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되지 않은 문자 속성을 기본값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감점 처리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감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모드를 RGB 8비트로 작업을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파일을 갖다가 작성을 하실 때 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2급 영상 찍을 때는 지금 요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급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문제 파일 만들면서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72 픽셀 퍼 인치로 여러분들 해상도를 맞춰주십시오. 포토샵 배우시는 분들은 아마 해상도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72 해상도에다가 맞추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 파일을 반드시 새 파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는 기능별로 분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요소별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레이어로 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합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합칠 경우나 속성을 해제하실 경우에는 해당 요소 0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일을 왜 두 개를 낼까요? JPG는 여러분들의 최종 완성물을 보기 위한 파일이고요. PSD는 여러분들의 레이어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파일입니다. 특히 레이어 스타일이라든가 필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필터는 뭐 여러분들 이미지에다 직접 넣는 거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레이어 스타일 같은 경우에 많이 그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로 값이 제대로 들어가서 이 모양이 나온 건지 라고 하는 부분을 검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는 여러분들의 작업 방법과 레이어 분리, 이미지별로 분리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검사하는 거고요. JPG는 전체 완성되어 있는 파일을 갖다가 검사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조금 뭐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GTQ 그래픽 자격 시험,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제를 시험을 접근하실 때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여러분들 문제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유형별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